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3년 7월 23일 일요일 아침 8시 4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일요일이라 좀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늦게 일어난 것도 있지만 제목을 정하는데 자면서 제목을 정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다라고 하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께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구독을 해주시는 분이 차츰차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제목을 보여드립니다. 오늘 아침 뉴스 프리뷰의 제목은 이겁니다. 박근혜를 비판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저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면서 하루 종일 어제 밤새 내 제목을 생각했습니다. 박근혜를 비판한다는 제목이 과연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를 대단히 고민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유영하 변호사를 매우 비난했습니다. 좀 비속어까지 써가면서 비난했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한다라고 하는 제목을 여러분께 방송해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 방송 중에 또 방송이 끝난 뒤에도 댓글을 통해서 이상로가 올바르게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는가, 비판한 것이 올바른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많은 견해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들어온 소식을 여러분께 먼저 보여드립니다. 어제 이번 수해 현장에서 구조작업에 나섰던 해병대원이 최승근 상병이죠. 연결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연결식에서 최승근 상병의 부모가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감격적입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저렇게 편지를 쓸 수 있을까? 자, 훌륭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읽어드립니다. 삼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경상북도 예천군 내성천에서 극한호우로 실종된 국민을 수색하던 중 순직한 해병대 고 최승근 상병의 부모입니다. 전 국민의 관심과 위로 덕분에 장례를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국민 여러분들이 마음을 잊지 않고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과 조전으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먼 거리를 마다 않고 기꺼이 찾아오셔서 진심 어린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유가족을 다독여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어떻게든 힘을 내서 살아가 보겠습니다. 특히 신속하게 보국훈장 추서해 주셔서 수근이가 국가유공자로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신 보훈관계 당국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우리 아이 수근이가 마지막 가는 길에 함께 해주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님을 비롯한 장병 여러분들과 유가족 심리치유를 지원해 주신 119 대원, 해병대 출신 전우회 등 장례를 무사히 치를 수 있게 도와주신 수많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수근이가 사랑했던 해병대에서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 같은 비통할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규정과 수칙 등 근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 안전한 임무 수행 환경과 장비들을 갖추는 등 강구한 대책을 마련해서 역시 해병대는 다르다는 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해병대 가족의 일원으로서 국민과 함께 해병대를 응원하며 해병대가 더욱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항상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원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수근이가 이 자리에 같이 있다면 여한이 없겠다 하는 심정뿐입니다. 고 최승근 상병의 부모 올림이라고 하는 편지를 국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자기 자식의 죽음, 이 편지를 보면서 저도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 대한민국을 위하는 분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와 반대되는 사람의 경우를 소개해 드립니다. 어제 들어온 뉴스입니다. 조민희 얘기입니다. 970만원 후원금 받았다. 카메라 2시간 켜놓고 조민희 한 일이라고 하는 기사를 매일경제신문의 이상규 기자가 어제 썼습니다. 조민의 사진입니다. 유튜브 사진이라고 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 씨가 21일 자신이 유튜브 채널에 2시간 동안 작업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200만 원이 넘는 슈퍼챗 후원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조 씨는 이날 오후 2시 자신이 유튜브 채널에 2시간 같이 공부해 2시간 같이 일해요 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책상에 앉아 25분 공부한 후 5분을 휴식을 4번 반복하는 자신의 모습을 찍어 올린 것이다. 조 씨는 저는 요즘 주로 집에서 일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공부하는 분이나 재택근무하는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콘텐츠를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스터디 윗 나와 함께 공부한다는 뜻이죠.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청자들은 조민양 힘내세요, 조민 응원합니다 등 응원 댓글을 달았다. 또 응원 문구와 함께 연시 슈퍼챗을 썼다. 슈퍼챗을 쐈다. 금액은 1만원부터 30만원까지 다양하다. 유튜브 통계 분석 전문 업체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2시간 동안 영상을 들어오면 받는 슈퍼챗 금액은 970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여기 수입 970만 1720원 나오네요. 이 영상은 20일 오전 현재 13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 중이며 댓글은 1840여 개가 달렸다. 지난 5월 12일 자신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조 씨는 여행 등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찍어 올리고 있다. 이날 기준 구독자는 25만 7천 명이다. 그는 채널 개설 당시 진짜 소소하게 내가 행복하게 느끼는 콘텐츠를 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댓글이 들어왔어요. 참 이상한 국민들. 예, 댓글. 최승원 상병은 10번의 인공수술 끝에 힘들게 얻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뭐 인공수정을 했다고 그러죠. 예, 여러분께 오늘 방송 제목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박근혜를 비판한다 입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유영하 변호사가 주간조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방송하면서 유영하 변호사를 매우 비난했습니다. 밤새도록 자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책임이 유영하만의 책임일까? 라는 겁니다. 저는 근본적인 책임이 박근혜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근혜를 비판한다는 제목의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간조선의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하가 이렇게 말했어요. 따옴표가 있어요. 따옴표. 양쪽에 여러분 따옴표 보이시죠? 따옴표에 박 전 대통령은 친박은 없다며 정치 환멸을 느꼈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따옴표가 있는데 따옴표 안에 이렇게 또 따옴표가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박 전 대통령 친박은 없다며 정치 환멸을 느꼈다는 것이죠. 이 친박은 없다는 발언은 직접 박근혜 대통령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방 좋아요 눌러달라는 분도 있고요. 예, 자, 이 친박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친박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원래부터 친박은 없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되자마자 친박을 내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함량 미달의 친박들을 데리고 국정을 이끌어오다가 결국은 탄핵당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탄핵이 정당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허접한 인간들, 허접한 친박들을 데리고 정치를 했으니까 모함을 받아서 탄핵된 거예요. 이제 와서 친박이 없다는 것을 이제 와서 알았다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원래부터 친박은 없었어야 돼요. 원래부터 없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대통령에서 친박을 옆에 데리고 그 허접한 인간들을 데리고 정치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탄핵되고 감옥에 갔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5년 동안 문재인 폭정에서 시달렸고 나라 경제는 망해졌고 비가 와서 산사태가 일어나서 태양광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나서 홍수가 나고 4대강 보 파괴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원전 파괴하고 한미동맹 파괴하고 친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친박 때문에. 예? 여러분 친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친박 때문에. 친박이 없었어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할 때 친박을 내쳤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와서 친박이 없다는 걸 이제 와서 알아요? 이제 와서 알면 어떡해요? 친박이 없다는 거를. 처음부터 없었어야 돼요. 친박은. 자, 저는 제가 경험한 것만 말씀드립니다. 저는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3년 동안 근무했어요. 문재인 때 한 겁니다. 문재인 때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추천을 나 심의위원 만들어줘. 내가 가서 막 협박했어요. 나 안 만들어주면 당신들 책임져야 돼. 그래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어요. 가서 봤지. 화들짝 놀란 게 있습니다. 제 전에 방송통신위원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은 9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즉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은 6명을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이에요. 9명 중에 6명을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게 된 스몰특인 거는 태블릿 PC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태블릿 PC가 가짜야. 손석희가 거짓말 방송했어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어요. 그러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심의를 했었어야죠. 제대로 된 사람이 심의를 했고 6명이 적어도 9명 중에 6명이 절대 다수가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나? 6명 다가 도망갔어요, 여러분. 6명 다가 도망갔어. 아니 9명 중에 6명을 박근혜가 임명하는데 한결같이 다 도망갔어요. 그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거 태블릿 PC 가짜야 라고 판정만 해줬다면 오늘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하는 안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가 임명한 6명 모두가 다 도망가 버렸어. 이게 비근한 예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다 곳곳이 다 마찬가지야. 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고 뭐고 다 친박들이 임명했거든. 친박들이. 나라의 중요한 자리를 전부 친박들이 요 사람 해야 됩니다. 친박들이 인사를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다 한 거예요. 본인이 다 한 거야. 이제 와서 친박은 없다고 그러면 어때요? 처음부터 친박은 없었어야 돼요.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딱 되고 방송통신에 그 중에 책임을 맡고 있는 분 만났어요. 제가 식사를 같이 했어요. 이상로를 MBC 사장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어차피 MBC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니까 절차야 뭐 복잡하더라도 저를 만들어주시면 나는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나는 플랜 있고 이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이상로 국장님을 너무나 잘 알아요. 이상로 국장이 되면 나라가 시끄러울 것 같아요. 우리는 시끄러운 거 싫어요. 그냥 저들과 조용히 타협하면서 살래요. 라고 했던 게 박근혜 정부의 친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친박이에요. 친박은 처음부터 없었어야 돼요. 이제 와서 친박이 없다는 걸 느꼈다면 문제 복잡한 겁니다. 또 하나, 정치의 환멸을 느꼈다고요? 딴 사람은 다 정치의 환멸을 느껴도 박근혜만큼은 정치의 환멸을 느끼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투표해서 뽑아줬죠.
왜 박근혜 대통령을 뽑아줬을까요? 저 말도 안 되는 주사파, 저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라를 지켜달라고 뽑아준 거예요. 근데 지키지 못했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탄핵이 정당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당하지 못한 탄핵을 당한 박근혜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친박들을 데리고 일을 했기 때문에, 다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친박이.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책임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돼요. 자신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수많은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됐고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 환멸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박근혜는 정치 환멸을 느끼면 안 되죠. 이 얘기는 뭐냐면 빚 잔뜩 지고 나 비담 갖고 도망가겠다라고 하는 얘기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채권자고 박근혜는 채무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저에게 이상노 저 아주 나쁜 놈이야, 잔인한 놈이야, 야 건강도 안 좋은데 왜 자꾸 빚 갚으라고 그래. 당연하죠. 목숨이 붙어있는 한 법을 빚을 갚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박근혜 나는 결혼 안 했지만 국가와 결혼했다고 그랬잖아요. 국가와 결혼했다며. 본인이 입으로 얘기했어요. 국가와 결혼했다고. 근데 이제 정치 환멸 느꼈다고 떠나? 국민들은 정치 환멸을 느끼지 못하지만 본인은 정치 환멸을 느끼면 안 되죠. 빚을 갚아야지. 본인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본인이 일을 잘못해서, 본인이 그 함량 미달, 그 친박들을 데리고 나라 국정을 일으키다, 국정을 이끌어가다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수많은 사람이 죽고 감옥에 가고. 근데 환멸을 느꼈어. 나 이제 정치 싫어. 이게 할 소리예요? 이게 할 소리예요? 우리 국민은 박근혜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당신 빚 갚어. 지금 빚 떼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박근혜는. 도망가잖아요. 저 안에 하나 싫어요. 왜 빚을 떼먹고 도망가려고 그래요? 국가하고 결혼했다면서.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이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하는 것과 박근혜 대통령이 빚쟁이라고 하는 것, 박근혜 대통령이 채무를 진 빚을 갚아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는 유권자예요. 표를 찍어줬어요. 저도 박근혜 대통령 표 찍어줬습니다. 여러분도 박근혜 대통령 표 찍어주셨을 거예요. 제 카메라 출동 구독자들은 거의 다 박근혜 대통령 표를 찍었을 겁니다. 근데 표값을 하지 못하고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당해서 감옥에 갔다 왔어. 그때 이제 와서 싫어. 정치가 싫어. 누구 마음대로 싫어요. 정치가. 누구 마음대로 정치가 싫어. 국민들의 표를 받아서 띄어먹고 도망가? 왜 도망가요? 목숨이 붙어있는 나라를 지켜야지. 여러분 저 갈지 몰라. 이상로 저 아주 잔인한 놈이다. 예, 저 잔인한 사람입니다. 목숨이 있는 한, 목숨이 붙어있는 한 대한민국을 지켜라. 그게 정치인이라는 겁니다. 자, 좀 더 읽어볼게요. 최근 친박계 인사들이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대통령은 친박은 없다고 얘기했다. 친박이 재개한다고 말하는데 실체가 없는 친박이기 때문에 어폐가 있다고 본다. 정치하고 싶으면 본인들이 하면 되는 것이다. 실체가 왜 없어요? 친박의 실체가 왜 없어? 그 떨거지들이 왜 실체가 없어? 떨거지들 있어요. 그 사람들 다시 뭐 한자리 해보려고 대구 달성으로 몰려드는 거 알고 있어요. 오면 따끔하게 얘기를 하든지. 왜 실체가 없어? 지금 지금 그 친박 이 다시 정치하겠다고 돌아다니는 사람 많아요. 지금 저도 몇 사람 알고 있어. 자기가 만났대. 박근혜 대통령 만났대. 지금 정당을 만들고 있대. 그 떨거지들이 지금 실패가 없다고요?
친박 떨거지들이 있다니까. 있어요. 자, 그 다음 갑니다. 박 전 대통령이 정치인을 잘 만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힘들 때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가 없다가 갑자기 연락이 오면 진정성이 느껴질 리가 없다. 직접 집에 찾아와 경호관들에게 연락처를 남기고 간 사람도 있다. 박 대통령이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지금 이분은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야, 병원들에게 이렇게 연락처를 남기고 간 사람도 있었다 라고 유영하 변호사에게 얘기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읽을게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던 몇 사람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뜻을 알고 있어 내가 전화를 안 받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박근혜는 누구를 대단히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던 몇 사람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뜻을 내가 알고 있어 전화를 안 받는다. 박근혜는 블랙리스트를 갖고 있어요. 자기에게 자기가 탄핵되는 데에 크게 뭐랄까 해를 끼친 사람, 그리고 크게 도와주지 않은 사람 블랙리스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 그거 나쁜 놈이고, 요거 뭐 하는 사람이고,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영하가 그런 사람들은 아예 전화를 안 받는다는 것이죠. 또, 대통령이 누구한테 전화를 연결해달라고 하면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연결시켜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대통령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 김관수 전 장관, 김장수 전 장관, 김관진 전 실장, 박흥렬 전 경호실장, 그리고 한강호 비서실장, 허원재 전 정무수석, 김재수 전 농림축산부 장관, 서상계 의원, 이런 사람들의 만났다는 것이죠. 전화를 해서 만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비서실장 노릇 제대로 했었으면 탄핵이 이루어졌을까요? 딴 사람은 몰라도 김기춘 실장은 탄핵에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보자 잘못했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안 만나. 이런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박흥렬 전 경호실장, 허원재 전 정무수석, 김재수 전 농림축산부 장관, 서상기 전 의원. 글쎄, 내가 보니까 뭐 이렇게 특별하게 박근혜 정부에 크게 도움이 된 사람은 아니라고 보는데, 크게. 좋습니다. 사람을 평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이 대목은 그냥 넘어갑니다. 자, 윤 대통령 취임식 전에 유영하가 대구 수성을 보궐선거에 공천을 신청했던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일입니다. 일부에서 내가 공천을 신청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공천을 위해 취임식에 갔다는 말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글쎄,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특검 때 태블릿 PC 조작하고 경제공동체라는 용어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수감시킨 사람이에요. 한동훈 법무장관을 32년 구형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제일 첫 마디가 뭐냐, 국민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뜻을 진정으로 얘기한 일이 없어요. 유영하를 대구시장에 뽑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만 기억에 남아, 내 얘기는. 그리고 갔어요. 대통령 취임식에. 여러분, 이 말 믿어요? 윤 대통령 취임식 전에 유영하가 대구수성을 보궐선거에 공천을 신청했던 것은 알려진 사실이죠. 일부에서는 유영하가 공천을 신청했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식에 갔다. 그게 사실이 아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유영아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론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읽어드릴게요. 공천에 대한 확신은 없었으나 경선하면 해볼만 하다고 생각했다. 공천 방식은 당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후보자는 그 결정에 따르면 되는 것이다. 내가 공천받지 못하면 대통령께 취임식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 있었지만 그건 대통령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글쎄 그건 유영아의 얘기입니다. 지금 보수 진영의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전직 대통령이 불참하면 보수 진영이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조금은 무리한 상태에서 참석한 것이다. 지난 대선 때도 병원에 입원하신 상태에서 혹여라도 지지층의 분열을 걱정하셔서 사전투표를 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뭐냐면 유영아가 또 국민의힘 보고 공천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유영아가 이번에도 내년 4월 10월 총선에서 공천해줘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과거 수사 관련해 윤 대통령의 서운함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기자가. 윤 대통령이 일단 특검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것은 맞고 통상 수사팀장이란 실제 수사를 총괄한다고 보면 된다. 윤 대통령이 과거 특검 수사의 검사였으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앙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런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박 전 대통령이 그런 이유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해서 국가 대사를 그렸을 뿐이 아니다. 한 나라의 국가 원수를 지니신 분이 보는 시야는 일반과 다르게 넓다. 대단히 문제 있는 발언입니다. 대단히 문제 있는 발언이야. 이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한 게 아니에요. 유영아가 얘기한 거야. 그러나 책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져야 돼. 왜?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남을 입을 빌려서 하는 간접 화법은 대단히 위험해요.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의 감정을 막 섞어서 얘기했잖아. 자기에게 유리하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윤 대통령이 일단 특검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것은 맞고 통상 수사팀장이란 실제 수사를 총괄하고 보면 된다. 그러면 실제 팀장을 수사팀장을 마음대로 태블릿 PC 조작하고 없는 사실 저기 만들어서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켜도 되는 거예요? 수사를 총괄했으니까 책임을 져야죠. 그럼 그대로 넘어가라고? 지금 이야기는 그대로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대로 넘어가라고 그랬는지 유영아가 그대로 넘어가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넘어갈 수 없죠. 검사가 일개 검사가 증거를 조작해서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려 감옥에 보내 그걸 그대로 넘어가라고? 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을 외치는지 알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뻐서 천만의 말씀. 박근혜 대통령이 이뻐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원하는 겁니다. 수사팀장인 원래 수사하는 사람은 원래 그런 거다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없는 사람 죄를 만들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하나일까? 윤석열이가? 여러분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억울하게 감옥 보낸 사람 윤석열과 한동훈이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일까? 현직 대통령도 증거를 조작해서 감옥에 30년씩 20 구형을 때리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일까? 그걸 그대로 넘기라고? 박근혜 대통령은 넓은 시야를 넓게 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냥 넘기라고? 좀 더 크게 시야를 크게 넓히면 난리 나겠네. 이거는 시야를 넓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정치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의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뭔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묵인하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는 아닐 겁니다. 유영아가 자기 마음대로 한 얘기겠죠. 그러나 유영아가 자기 마음대로 한 얘기라도 책임은 박근혜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 말을 하니까.
그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뭔데 일개 검사가 증거를 조작해서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을 그냥 넓게 보고 가라, 크게 보고 가라,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뭔데요? 그걸 헌정질서 파괴를 그냥 넓게 보고 가라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할 때에 있어서 제가 꼭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요. 이 책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답답해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 어벙한 그 친박들을 데리고 정치를 하면서 거짓으로 공격을 받아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감옥에 끌려가. 저는 손석희가 태블릿 PC 들고 나올 때부터 저거 가짜라는 거 알았어. 근데 손석희가 태블릿 PC 들고 나오니까 그 이튿날 사과했어. 여러분. 탄핵재판소 탄핵 심판을 하는 이 헌법재판소 자기가 임명한 사람도 있어 거기. 그 사람들도 다 전원 일치 탄핵 인용했어. 그러겠다. 그리움은 아무에게 생기지 않습니다. 책을 읽어보면 답답하기 이럴 데 없어. 언젠가 때가 오면 진실을 알아주겠죠. 전직 대통령이 언젠가 때가 오면이라고 얘기하면 어떡해. right now 지금 나쁜 놈들을 잡아들여서 써야지. 억울하게 그냥 현직에서 물러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언젠가 때가 되면 진실은 알려지겠죠.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떡하는 거야. 그건 힘없는 사람이나 하는 얘기지. 대통령 중심지에서 그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 허무하게 무너져 놓고 감옥에 들어가서 언젠가 때가 되면 진실은 알려지겠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것과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책 보셨어요? 얼마나 속 터지는 책인가?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구합니다. 책임져야 돼요. 책임 안 지고 정치 환멸을 느꼈다? 왜 도망가려고 그래? 그 비겁하게. 대한민국은 비겁한 사람 때문에 이 모양의 꼬라지가 됐어요. 왜 비겁하게 구느냐고요? 정치의 환멸을 느껴? 그래서 그만둔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정치의 환멸을 느낄 수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신이 정치의 환멸을 느끼면 안 되지. 당신은 책임을 져야죠. 끝까지. 이제 와서 친박은 없다는 걸 이제 와서 깨달으면 어떡해. 대통령일 때 친박은 없었다는 걸 알았었어야지. 그리고 지금의 마음속에서 마음이 꽁한 거야 지금. 감옥에 갔을 재판할 때 자기 꼭 매일 빠지지 않고 와주고 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가 있는 거야. 전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 속에는. 또 읽어드릴까요, 여러분? 자. 대통령이 누구를 먼저 만나자고 할 때도 있는가라고 물었더니 당연하다. 좀 전에 말했던 분들은 모두 대통령께서 연락해달라고 해서 만난 사람들이다. 김기춘 실장이라든지 한강욱 사람 이런 사람들. 치료받으러 서울에 오실 때는 서울에서 약속을 잡아서 만나고 대구로 내려와서 뵙겠다고 하면 대구 시내 식당에서 장소를 잡아서 만났다. 몰래 만나는 것도 아니다. 종업원들이 다 봤다. 지난 4월 10일에 박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이 동화사에 방문하기 일주일 전에 모시고 경주도 다녀왔다.
무열왕릉과 문무대왕릉도 받고 다른 곳도 다니셨다. 식사도 일반 대중에서 했다. 당시 사람들이 대통령을 알아보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다. 가까이 와서 인사를 하기도 했는데 지역 언론을 비롯해 다른 곳에는 보도가 되지 않았다. 건강하시네. 경주도 다녀오셨고 무열왕릉과 문무대왕도 다녀오셨어요. 그럼 이재수 장군 묘역에는 왜 안 가요? 건강하시네. 대구 동화사도 가셨고 무열왕릉도 갔었고 문무대왕도 갔었어요. 경주에. 이재수 장군 묘역은 저기 대전에 있어요. 대전에. 거기를 왜 안 갔어요? 여러분, 이 문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변명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감옥에 가서 있었던 것만 억울해하면 안 돼요. 본인 때문에 감옥 간 사람 많아. 왜 변희재는 안 만나주나요? 변희재는 태블릿 PC 때문에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그 보석 취소한다고 또 감옥에 또 들어갈 사람이야. 잘못하면. 본인은 감옥에 들어가는 게 억울하고 본인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는 거는 내 가만히 있어? 왜 최소원이 석방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여러분, 이분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변호해 줄 수 있어요? 최소원을 석방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해 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자기는 감옥에 들어가는 게 억울하고 자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추성훈이 지금 7년인가 8년째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올바른 일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마음 한구석에는 박근혜에 대해서, 추성훈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겠지. 그 얘기는 뭐냐면 추성훈이가 블랙리스트 쪽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김기춘 이런 사람은 화이트리스트고 추성훈이 변희재 이런 사람들 블랙리스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올바라요? 박근혜가? 박근혜를 비판하면 저를 아주 나무라는 분들 몇 분 계세요. 대답해 보세요. 박근혜가 감옥 가는 것만 억울하고 추성훈이가 감옥 가는 건 억울하지 않아요? 그 문제가 됐던 태블릿 PC는 가짜예요. 왜 변희재를 만나주지 않아요? 변희재 싫어하시는 분도 많지만 태블릿 PC에 원하는 변희재가 제일 정확하고 용감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분명하게 알고 가야 돼요. 뭐 이제 와서 정치에 환멸을 느껴? 누구 마음대로 환멸을 느껴? 누구 마음대로 환멸을 느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책임을 져야지. 여러분, 우리는 채권자고 박근혜는 채무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아무리 좋아해도 분명하게 줄 거는 죽고 우리가 꿔준 돈은 받아내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합니다. 여러분이 이상로를 비판해도 저는 할 말은 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합니다. 누구 마음대로 정치의 환멸을 느껴? 누구 마음대로 자기가 저질러 놔놓고. 여러분, 여러분, 저는 내년 4월에 4월 혁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혁명군입니다. 그들에게 또 다시 맡길 수 없습니다. 내년 4월 10일 총선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이제 논평과 비평은 끝내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지성은 위선이고 앞장서지 않는 자 비겁한 사람입니다. 위선자와 비겁한 자들은 노예 집단의 반장일 뿐입니다. 저는 8월 한 달을 뜨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7, 8월을 뜨겁게 보낼
7월과 8월을 뜨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러 다니고 있습니다. 같이 손붙잡고 가자 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손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 이 잘못된 시스템을 바꾸겠다 라고 본인이 입으로 선언하면 그때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가서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4월 혁명에 동참해 줄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제가 비판한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 정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4월 혁명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을 2번 왔다 갔다 했어요. 2번 횡단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 종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정확히 하려면 미국은 횡단을, 일본은 종단을 해야 합니다. 카메라 출동에 이상원 기자가 기획했고 이것을 진행하는 여행사는 바나나 여행사입니다. 바나나 여행사에서 일정을 다시 수정했습니다. 원래 그 추석 연휴하고 맞물렸다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항의가 있어서 추석 연휴가 끝난 10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갑니다. 10박 12일입니다. 이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야쿠시마에서부터 시작해서 배를 타고 버스를 타고 신간센을 타고 JR을 타고 터널을 지나서 홋카이도에서 끝납니다.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날짜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도록, 야쿠시마라는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쿠시마를 소개해드립니다. 자, 이겁니다. 면적 504.86 평방미터겠죠. 제주도 면적의 4분의 1 규모의 섬으로 둘레 132km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구 14,000명으로 199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때묻지 않은 자연의 보호로 일본 최대 거북이 서식지기도 합니다. 최고 숲은 7,200년 된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간 강수량이 11,000mm로 다량의 비가 내리는 곳이기도 하며 미야자키 하야오의 원령공주와 많은 영화의 로케이션지로도 유명합니다. 섬임에도 유명한 산들이 있어 다양한 트레킹 코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 길 위에 일본 원숭이, 사슴 등 다양한 야생동물, 희귀식물, 조류, 이끼류 등 사람 손을 타지 않은 자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예. 예,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10월 2일부터 10월 10일, 10박 11일입니다. 제가 갑니다. 제가 가서, 특히 버스 안에서 여러 가지 세미나를 진행을 할, 여러분께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주제를 가지고 갑니다. 버스 안에서 또 호텔에서 틈만 나면 세미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물론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 100% 옳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주인이다. 정치인은 우리가 월급을 주는 고용인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정치인을 비판하고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우리 국민들의 관리와 감시를 받았던 국민입니다. 정치인입니다. 즉 채무자라는 것이지요. 이상하고 올바른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자그마한 금전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보내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보내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영상 하단에서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 들어왔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상로 욕하는 댓글이 많이 들어왔겠죠. 읽어드립니다. 대통령은 박 대통령 유영아를 버리세요. 국민 분열자 유영아는 이대로 안 됩니다. 예, 저는 말씀드렸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가장 필요한 사람은 올바른 대변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허접한 방송을 매일 하는지 매우 궁금하다. 예, 허접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허접한 방송이 올바른 방송일 수도 있습니다. 친박 정치인들이 탄핵 정국에서 강력하게 싸우지 않고 하야하라고 해서 대통령께서 정치의 환멸을 느끼셨다고 생각해 봅니다. 솔직히 죄가 없잖아요. 이게 배신의 정치지요. 예, 몇 가지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 허접한 이 친박들만 옆에 데리고 정치를 했냐는 것이죠. 그 책임은 박근혜에게 있다는 겁니다. 배신할 사람들만 어떻게 골라서 데리고 썼냐는 것이지요. 유영아는 김한수를 숨겨주었다. 예, 이거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유영아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항상 선거 전에 이런 말들을 하니 믿을 수가 없다. 예, 저도 이것은 유영아의 선거 전략의 일환이다. 이 인터뷰는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왜?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해 먹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비난을 받아도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와 결혼했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말했는데 지금 행태를 보면 국가와 결혼했다는 말은 못 믿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를 비난하지 않은 사회는 죽은 사회다. 맞습니다. 죽은 사회예요. 탄핵을 받아들이면 나라는 개판이 됩니다. 맞아요. 탄핵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노예 백성들은 국민으로 돌아오라. 예, 박근혜 대통령을 무작정 좋아하는 사람들은 노예입니다. 언제까지 윤 씨를 비방할 겁니까? 그러면 이재명이 이 대통령이 됐어야 하시나? 다시 읽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만 할 겁니까? 이상론 기자는. 그럼 이재명이 돼야 대통령이 됐어야 됐나요? 라고 비난하시는 분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윤석열 대통령 선거 후보일 때 당신이 대통령이 싶으면 털어버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과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수백 번 말씀드립니다. 탄핵 과정에서의 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께서 저를 대통령 만들어주시면 결자 해지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안 하고 계속해서 엉뚱한 짓만 하고 있습니다. 유영아, 너 왜 태블릿 PC 주인인 김한수를 네 사무실에 숨겨줬나? 대답하라. 유영아는 이 부분에서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보고 허접한 방송 매일 한다고 생각, 예, 허접한 방송이 올바른 방송일 수도 있습니다. 혁명이 코미디래요. 제가 하는 혁명이 코미디래요. 예, 코미디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관순 누나의 3.1운동은 혁명은 성공했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이거 다 읽어드리면 오늘 감옥 갈 때 기자회견하고 감옥 가서 나와서도 기자회견을 했었어야지. 그리고 국민에게 사과했었어야지. 바로 그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엄청나게 많은 이거 다 읽어드릴 수 없고요. 이거 읽으면 오늘 저녁까지 갑니다. 이야,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 박근혜를 비판한다는 제목을 쓰기에 대단히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할 말은 해야 합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폭우 조심하시고요.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보면 유튜브도 보시고 그런다고 그래요.
제 유튜브도 보셔야 할 것이다. 본인을 비판하는 사람의 유튜브도 보셔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